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법의 소액임차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상임법에. 요거는 지금 이제 사행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액 임차인 이 제도가 법의 원래 취지와 좀 다르게 많이 남용되고 있고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지금 가 있냐면은 그냥 아예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일정 부분 금액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와 달리 무작정 이렇게 막 맹신하고 또는 남용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뭐 경매로 넘어가서 내가 날릴 물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빼자. 서익임차인 잔뜩 들여가지고 충분히 빼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막 넣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피해가 이제 담보물권자 이미 거기에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하는 그런 담보물권자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액면가상 기계적으로만 놓고 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경매개시 결정 전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들어오고 또 나름 이제 증거도 있습니다. 돈도 이렇게 송금한 증거도 있고 한 그런 소위 말하면 진성 임차인들이긴 하지만 법의 취지가 너무 이렇게 남용되는 난 그래 지금 들어와도 보호돼라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들어와서 배당 받아가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막아야겠다. 특히 이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가 더하죠. 주택임대차는 지금 환산보증금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증금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세 보증금은 적게 하고 보증금은 예를 들면 2천만 원 근데 월세는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충분히 거기다 살다가 2천만 원 받아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담보물권자들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담보물권자가 소액임차인들 배당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개발한 게 바로 2005년도 이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사행위 논리입니다. 사행위 취소의 논리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이 경매를 앞둔 이런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인을 들이는 그런 행위, 이런 부분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만약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이런 담보 행위가 되잖아요. 물권자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담보를 취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담보 제공 행위로서 이거는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임차권 설정 행위는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일단 판단했고요. 자, 사행위 취소인 경우에 채무자의 악의는 지금 추정되고, 그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채무자는 이 사건에서는 그냥 건물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주의 악의는 추정되고, 세입자를 들인 사람이죠. 그거는 자기가 채무 초과 상태인 걸 알고 하잖아요. 예, 당연히 추정되고. 그 다음에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우리가 사실상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다만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 선행의 담보권자에 우선해서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입법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소액임차인 보호라고 하는 그런 입법 취지를 다 감안하면, 종합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사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그 소액임차인 제도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이런 임차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소액임차인이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 여부를 비롯한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사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통상적인 거래 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또 보증금 액수는 적절한지, 그 다음에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 제한 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또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 같은 특별한 어떤 관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예를 들면 너무 금액이 많아서 등기부상에 이미 금액이 시가를 상당히 초과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과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일 수 있느냐, 또 저 사람이 채무 초과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대인과의 관계, 친인척 관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보증금 실제로 건너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이 되면은 자칫하면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임대차 계약 자체가 취소가 돼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